네. 오늘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를 대표해서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내란, 국정농단, 수사 외압 세력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단죄해서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사법정의 구현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특검법에 따라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범죄 정황과 의혹들이 그야말로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국힘과 내란 세력들의 특검 수사의 방해로 수사 지연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특검 수사 진행과 그리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수사 인력의 확대, 수사 기간의 연장, 수사 대상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내란 사건, 외환 사건의 특징상 자수나 자백을 할 때에 형의 감면을 해서 실제로 그런 숨어 있는 이런 공범들이나 또 참고인들의 진술로 통해서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군 이래에 가장 파렴치한 범죄자인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그에 동조한 내란 세력들과 국정농단 세력들의 범죄 행각을 낱낱이 밝혀서 법의 심판대에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법정의 구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검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특검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서 입법 미비를 보완해서 철저한 특검 수사로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범죄자들 단죄해서 두 번 다시 대한민국에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법 정의를 구현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책임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이 기관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법무부 그리고 사법부는 그 책임이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검법 조속한 통과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법무부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민주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던 내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해 갖고 철저하게 어떤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들이 제출한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신속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제가 법무부랑 사법부가 가장 막중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특히 또 법무부는 이 내란 세력들과 이런 이제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수사 또 기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검에 또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조원석 그 내란 특검 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폰에 대해서 10개월치 이 압수수색을 신청을 했는데요. 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걸 다 거부를 하고 이틀만 발부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집사 게이트에 관해서도 특검이 영장 신청을 했는데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란 종식과 사법 정의를 세우는데 가장 최후의 보루는 저는 사법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법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 특검의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고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특검이 요청한 압수수색 기간을 법원이 대폭 줄인 것은 사법 정의를 구현하고 또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발본색원하는 그 일차적인 최후의 책임이 있는 법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처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예, 의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번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헌법 질서 유지 수호가 정말 중요한 우리의 근본 가치라는 데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사법부도 초기부터 입장을 같이 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 헌법 질서 중에서 또 사법부 독립,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개별법 간의 독립, 재판의 독립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국민적인 어떤 이제 합의나 취지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 법관들이 다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 보고
개별 재판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우리 이제 정의에 맞게 구현되기를 같이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법부의 판사들께서 이렇게 내란 종식이나 사법정의 구현을 하는데 공감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일부 판사들이 사실상 국민들의 의구심을 이렇게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에서도 이런 사법부의 헌정질서 구현과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이 판사들도 여기에 최후의 보루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위정한 위정 범죄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의결이 있었습니다.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에서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련 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고발되고 당연히 조사돼야 됩니다. 위정죄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회 정관법에도 보면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발언을 할 당시에 위정인지 허위인지를 알지 못했다가 추후에 수사라든지 이런 이제 이번에 특검 수사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위정했다라는 것이 밝혀진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혜병의 경우에도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있었는데 당시에 대통령이 경로했냐 그것을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증인들이 경로하지 않았다라고 허위의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수사지나 기록 해소에 관여했냐 질의를 했을 때 대부분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검에 의해서 이런 모든 사실이 그 당사자들의 자백 그리고 특검의 수사에 의해서 모두 허위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국회에서 신성한 국회에서 허위로 위정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위정죄로 고발할 필요가 있고 오늘 법사위에서 그것을 의결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법무부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쨌든 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와서 선소위에 위증을 했다고 하면 그에 대해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저희도 뭐 그것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내란 다음 날인 법사위 법무부 장관인 박성재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도 마찬가지로 내란 다음 날에 안가에서 회동한 것이 연말에 친목 모임이다. 그리고 내란에 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었다라고 나중에 밝혀진 것에 의하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도 위정죄로 추가 고발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동의합니다. 네, 이런 국회에 와서 이렇게 허위 진술을 하는 자는 반드시 다시는 그런 누구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끝까지 단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